강남 조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격이거든요. 제일 비싼 아파트를 일단 찾아가 보면 돼요. 여기 찍어주신 분 있는데. 아니 그 내 이야기 해줬잖아. 그 북구에도 있고요, 사구에도 있고요, 중구에도 있고 다 있어. 똘똘한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러잖아요.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부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네. 그래서 뭐 20년째 이상 된 구축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구 신도시, 남구 메트로가 요새 그게 좀 얘기가 돌면서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것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추진위원회 만들겠다고 연판장만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프랜카드만 딱 거는 순간 네. 사실은 뭐 금액이 1, 2억 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중층 아파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어서 여유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그 패턴이 내 집 줄 테니까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다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건데 중층 재건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대1 재건축이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압구정이나 엄마나 뭐 잠실 5주공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거기는 중층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15층, 12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내 돈을 추가 분담금을 더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데 내 돈 5억을 들여서 추가 분담금 5억 들여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새 집이 지으면 30억이 돼. 그러면 해야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하죠. 그 조건이 맞아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동 뭐 모카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시세가 얼만데 내가 지금 팔면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집을 짓는 거는 똑같아요. 뭐 이주비하고 뭐 대출을 이렇게 이건 다 똑같은데 결국은 뭐 세대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에서 집 지어나 부산에서 집 지어나 제주도에서 집 지어나 집 짓는 가격은 똑같아요. 제주도는 좀 더 비싸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들여서 5억을 더 들여서 내가 추가 분담금을 들여서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을 때에 내가 들인 돈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익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과연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메트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리모델링 해서 야 얼마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평당 얼마 그래갖고 했어요. 거기도 이제 사업비 같은 거 다 들어가는데 왜 이주도 해야 되고 뭐 없는 지자장 뭐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뭐 또 모든 거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크게 수평 정축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끄트머리는 조금 더 크게도 만들고 또 앞뒤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평수 크게 하기야 메트로는 큰 평수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찌됐든 들인 비용보다도 더 가격이 더 높게 된다는 보장만 있다라면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냥 간단해. 애매해요. 그래서 말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더 가격이 더 높아질 때는 지금도 사실은 뭐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은 되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리모델링하면 뭐 괜찮겠죠. 소위 그 좋은 아파트를 얘기할 때 네. 뭐 역세권, 네. 학군, 학세권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네. 부산에 요새 잘 나간다는 아파트들 LCT나 네. W는 네. 일단 역세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강한 쌍용 같은 경우는 주위에 학군이 뭐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네, 이렇게 네. 날아간단 말이죠. 네네. 이런 거는 아파트 트렌드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이제 좋은 아파트의 개념과 선호도가 높은 그 아파트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LCT에 있잖아요. 대출 안 받고 살 정도 되면 이 영상을 안 봐요. 안 봐요. 무슨 얘기냐? 틀려요, 사람이. 이게 소비자가 달라요. 체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LCT는 역세권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돈 많은 사람이 경치 좋은 데서 하는 건데 천상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거기 뭐 월세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매매가 잘 되고 선호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 역세권, 그다음에 학교가 각 초등학교가 저품화, 그다음에 이제 좀 조깅도 좀 할 수 있는 그 경치 조망 나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이 광안쌍용이죠. 여기서 바로 역 앞이잖아요. 네, 광안역. 옆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광안쌍용을 LCT랑 비교를 해서 야 LCT는 역세권이 아닌데 걔가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 그것은 체급이 다르고 소비자의 시장이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걔네들은 그냥 저것끼리 놀게끔 내비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혹은 학교가 옆에 없더라도 비단지거나 이러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른 게 왜 지역에 따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촘촘히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약간 먼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몇십억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막말로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서울대 강남을 가기 싫어서 나는 안 간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구축을 만약에 산다라면 철저히 구축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팩트를 맞춰야 돼요. 눈높이를. 즉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결국은 뭐 자가용보다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결국은 역세권 바로 저는 이제 한 7분이라고 그래요. 7분 내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축 아파트들은 괜찮다. 근데 이제 구축도 구축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축이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구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분분해요. 10년이 지나야 구축이냐. 그런데 이제 구축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 보통 옛날에 아파트 보면은 계단을 걸어와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계단을 걸어와서 1층에서 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34평짜리인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다던가 이런 것을 따져본다라면 그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선호도가 딱 나오잖아요. 벗어나지 않는 아파트가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대도시 중에 지하철에 대해서 별 모르는 동네들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광주, 대전. 왜냐하면 뭐 울산은 지하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사실 없고요. 그런 데는 오히려 인프라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에 편의시설, 뭐 관공서, 학교, 뭐 이제 뭐 조망 이런 걸 따지고 편의시설 따지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 인천 뭐 이렇게 수도권은 사실은 역세권이 여기라는 존재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여기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관통하는 2호선, 뭐 3호선, 신분당선, 9호선 뭐 조금 비껴나가긴 하지만 사당 쪽으로 하지만 4호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또는 2호선. 3호선, 4호선도 나도 역세권이다 이러면 맞긴 맞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품은 원래 디테일에서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 집 없는 사람들이 이게 뭐 부동산 때문에 우울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신혼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 조언이 있다면 인생 선배로서 또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어떤 충고 가능할까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버스는 또 온다. 버스는 또 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스는 이제 지나가고 나한테는 영영 버스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절대 아닌데. 그런 느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돈의 흐름, 경제 공부를 하는데 이 경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인간들이 희한하게 또 주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 소액이니까 그렇게 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경제라는 공부는 뭐냐면 돈의 흐름이고 이 돈이 도대체 뭐냐?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흘러가고 그러니까 신용화폐 시스템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뻥튀기가 되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할 배짱이 생겨요.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않고 아파트를 사지 않고 자기 집을 사지 않는 이유가 집값 떨어질 거다. 나 이거 전 재산인데 사는 순간 떨어진다. 왜냐면 또 부변에 이해를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사면 떨어지고 응? 또 팔면 오르고 뭐. 근데요 역사적으로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엄마 아파트가 지금 20억 하지만 호가는 20억이 넘어가잖아요. 걔 얼마에 분양한지 아십니까? 2천만 원에 분양했다니까. 2천만 원이요? 예. 2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그러면 엄마 아파트가 20억이 되는 동안 걔가 무슨 뭐 금덩어리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사람 살지를 못하고 바퀴벌레에 녹물에 엄청나게 어떻게 왜 그래 됐을까? 그거는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에 감정이 없어요. 돈에 감정이 없는데 사람이 먼저고 돈에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우선이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본심은 돈이 없으면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데 돈 없어도 행복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돈 없이도 행복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고등학생들 경제 공부 안 가르치고 돈이 어떻게 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돈이 어떻게 뻥튀기가 되는 거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토지, 파텔 뭐 이런 투자 어떻게 보세요? 하기는 하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알고 하라. 사람들이 왜 해운대에 그걸 강남에 가려고 할까요? 있어 보여. 있어 보이고 좀 그래도 안정화시키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과거를 반성하고 원리 주식해야지. 떠난 애인 붙들고 야 내 한 번만 더 만나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